효도. 안녕하십니까, 유후 아빠 디오입니다. 제 아이 이름이 유후가 아니고요, 육아휴직 중인 아빠인데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민망하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부동산 취득세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신축 아파트의 취득세 납부를 안내해 드릴 건데요, 거래 형태에 따라 확인 문서들이 차이가 나는 것이 있지만 이 절차는 대부분의 부동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본 영상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준비 문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서, 분양계약서의 양면 필요하고요. 매매 또는 증여 계약서, 증여도 계약의 형태로 이행됩니다. 거래를 한 계약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옵션 계약서, 발코니 확장, 기타 전자제품, 가구 등의 별도 옵션 계약서. 세 번째, 입금 상세 내역. 네 번째, 실거래 신고 필증 혹은 검인계약서, 지정민원실에서 발급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 납부자, 본 부동산 취득자의 도장, 대리신고할 때 필요한 도장이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만 지정민원실에서 발급받으시면 되고, 나머지 취득세 관련 문서 작성 및 제출은 세무종합민원실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진행한 서대문구청은 지정민원실은 1층에 있었고요, 세무종합민원실은 2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다 달라요. 해당 관청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 보고 가시면 좀 더 수월하시겠습니다. 왜 이 문서들이 필요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부동산 관련법이 매우 방대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 법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세금도 부과되고 신고도 해야 하고, 물론 개발, 규제 등도 정해집니다. 너무 항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해도 어렵고 취득세 납부 과정에 대한 전체 흐름을 놓칠 수 있으니까 좀 쉽게 세율, 본세, 부가세, 등록세, 과태료 같은 세법 등 관련 법규의 배경 설명은 본 영상에서는 생략하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요소에 대하여 아주 심도 있게 설명이 필요한 사항들은 별도의 영상으로 심화 과정으로 설명해 드리는 게 효과적일 것 같네요. 네, 이제 구비 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서류는 거의 같은 서류이지요. 먼저 계약서, 옵션 계약서 포함해서 총 투입된 돈에 대한 증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약서는 당연히 취득한 가격을 확인하는 증명 서류가 됩니다. 아파트 기본 분양 계약금 뿐만 아니라 모든 옵션 추가 금액의 합계가 취득 금액입니다. 여기서 왜 필요한 서류가 계약서 양면이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 분양 계약은 그 정식 명칭이 아파트 공급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이 공급 계약서 뒷면에는 권리 의무 승계에 대한 계약서 양식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분양받은 아파트를 파는 거죠. 또는 누군가에게 증여, 물려주는 거죠. 그런 경우 작성되는 내역입니다. 이 내역으로 해당 관청이 이 거래권의 분양을 통한 취득인지 아니면 매매 또는 기타 사유를 통해서 취득한 사항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지요. 거래 형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증여나 매매에 해당이 없는데도 꼭 뒷면을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계약서를 복사해서 오신 분들께서 뒷면을 미처 생각 못 하시고 오면 뒷면 가지러 다시 집에 다녀오셔야 해요. 반드시 뒷면도 복사해 오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건 원본 들고 오시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여기 복사기 다 있고 마음대로 써도 되거든요. 세 번째, 입금 상세 내역서. 이 내역서는 시공사에서 발행하는 입금 확인증입니다. 이것도 앞선 구비 서류들과 같이 이제 돈에 대하여 확인하는 문서이지요. 취득 금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다 지불하였는지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 롯데건설 같이 아파트를 지은 업체에서 발행해 주는 것이죠. 발급받은 내역을 보면 분양 기본 계약 금액하고 옵션 계약 금액이 별도로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옵션 계약은 발코니, 가전, 가구 같은 기타 추가 사항들을 말하는 것이죠. 참고로 아파트 분양 계약서 본 계약은 부가가치세가 없는 반면 옵션 계약 금액은 공급 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도 신고하면서 이 부분이 왜 이럴까 궁금했는데 조사를 해보니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따른 법에 의해 구분되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보시고 총 지불한 금액만 확인하시면 된다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실거래 신고 필증 혹은 검인계약서. 쉽게 말하자면 거래 신고 필증은 신고서이고 검인계약서는 확인된
신고된 계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미리 준비해 가는 게 아니고 취득세 신고하는 당일에 지정 민원실에 가서 발급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의 경우에는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시공사에서 일괄적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분양계약이 발생했던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에 이미 신고가 완료된 것인데, 보통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걸 미리 출력해서 보관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사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게 신고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조차도 모르시잖아요. 네, 맞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내가 신고도 안 했고 무신고했다고, 신고되는 사항이 없다고 연락도 없고 말이죠. 신고 필증을 받아본 것도 아니고, 그쵸? 일반인들이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당일에 가서 하나 발부 받으시면 돼요. 이미 신고가 다 되어 있으니까 신청서 쓰고 한 장 받으시면 됩니다. 취득세 준비 서류에 보면 거래 신고 필증 또는 검인 계약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신고 필증이 흔히 말하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입니다. 신고 필증이 발급되었다는 것은 신고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발급되었겠죠. 그럼 계약서의 검인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검인이라는 거 생소하죠. 이건 확인받은 거다, 검사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쉽게. 거래되는 부동산의 해당 관청, 시군구청에서 해당 관청이 계약서의 검인이라고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이 계약서 내가 확인했다, 그리고 전산에 입력해서 관리하는 거죠. 정말 간단히 쉽게 설명드리자면, 부동산의 주인이 변경되면 이걸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이 주인에게 세금을 매기기 위함이죠. 이러한 이유로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계약서를 국가에서 검인, 즉 확인하는데요. 이번 건처럼 거래 신고가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검인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매매의 경우에 거래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밖에 판결, 교환, 증여, 신탁 해제, 경매, 공매 이런 사유로 소유자가 변경된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니니까 계약서의 검인, 즉 확인받아라. 그리고 국가에서 실제 정보를 관리하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 건은 신축 아파트 분양권이기 때문에 사전에 실거래 신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자, 이 신고 대상 부동산의 취득자죠. 이 집주인의 도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도장이 두 번 사용되는데요. 당연히 취득세 납부 신고서 작성에 사용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거래 신고 필증 발급에 사용됩니다. 부동산 관련 신고 관련해서 직접 하시는 분들보다는 대리인이 하시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장은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필요한 것인데요. 계약서에 사용된 도장이 아니어도 되고요. 그냥 막도장, 아무 것이나 사용하면 됩니다. 일단 거래 신고 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이 도장이 사용되는데요. 위임장 양식은 구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검인받아야 하는 줄로 알고 가서 위임장을 작성했습니다. 근데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 계약건이니까 바로 신고 필증을 발급해 주더라고요. 이 위임장에는 그 위임하고자 하는 행위, 권한 및 금액에 대해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가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취득세 납부라고 썼다니 이제 필증을 발급해 준 것이죠. 신고가 완료된 것을 증명하는 신고 필증을 가지고 이제 2층 세무종합민원실로 갑니다. 여기에는 신축 아파트 분양 때문에 취득세 납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단지별로 구비서류 작성 방법, 세율까지 친절하게 안내문을 만들어 뒀더라고요. 워낙에 많은 질문들을 하니까 이렇게 미리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서 배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안내문에 따라서 서류를 먼저 다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여기 이 구비 서류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문서들입니다. 간단합니다. 이게 정말 그 시스템이 친절해요. 여기 복합기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게 배치해 놨고요. 이 복합기 제가 근무하는 회사 거랑 같은 거네. 좋은 겁니다. 이거 다 있어요. 볼펜도 있고 인지도 있고 그 인지로 닦으라고 휴지도 다 있고 신고서 작성 샘플도 배치되어 있어서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인이 할 땐 그냥 서명 날인, 사인이죠. 하면 되는데 저처럼 대리인으로서 신고하러 왔을 때는 신고서 제일 하단에 대리인에게 신고하는 권한을 위임한다 라는 취득자 서명하고 가져온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하면 돼요.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께서 지로 용지를 뽑아다 주십니다. 여기서 대금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 가실 수도 있고요. 댁에 가셔서 온라인 입금하시면 홈택스 여기서 언제든지 납부 이력 출력도 가능합니다. 요즘 세상이 다 온라인이죠.
전산화가 잘 되어 있네요. 이것으로 취득세 신고 마무리된 것이고요. 참고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세법상 구분되어 부과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 번에 부과되니까요. 이번에 부과받은 이 세금이 취득세 플러스 등록세인 것이죠. 과거에는 별도로 부과가 됐는데 지금은 금액이 합쳐져서 한 장의 용지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절차 신고 및 납부는 아파트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모두 완료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죠. 이게 생각보다 신경 안 쓰고 계시면 금방 날짜가 지나가 버려요. 신고 안 해서 과태료라도 내야 하면 얼마나 아까워요. 꼭 신경 쓰시고 기한 내 납부하셔야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절차는 이제 등기부 등록입니다. 새로이 부동산의 주인이 된 사람이 내가 주인이다 하고 등기에 등록을 하는 것이죠. 아파트의 경우 각 개인들 구분 소유자라고 하죠. 분양받은 각 주인들이 본인들의 아파트에 대해 등기 등록을 해야 하는데 신축 아파트의 경우 시공사의 소유권 이전 시 이후에 이게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약 1년 정도 걸린다 하네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시가 발표되고 나면 조합에서 통지를 하고요. 그 이후에 이게 정식 등기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 등기 등록 관련해서도 후속 영상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날 한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데리고 부동산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시더라고요. 아드님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던데 토지랑 아파트를 아드님 명의로 뭘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좀 있는 분인갑세요. 저와 업무 진행 시간이 같아서 옆에서 계속 같이 있게 되었는데요. 아드님께 말씀하시면서 옆에 제가 있으니까 함께 들어라 하는 눈치로 절반은 거의 저를 바라보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말에 망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백성을 속임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망자가 그물의 뜻도 가지지만 속인다는 뜻도 가지고 있더군요. 기망한다 할 때 이 망자가 속인다는 뜻이랍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이게 이제 국가가 왕이 국민을 대상으로 그물을 친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게 곧 세금이죠. 지금은 정부 정책이 부동산 보유자들에게 세금을 강하게 매기고 있죠. 바로 부동산 보유자들에게 그물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동산 보유자들이 세금을 피해서 다른 자산으로 이동하게 되고 부동산은 경기가 이제 침체되겠죠.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많이 몰린 또 다른 자산에 또 세금을 부과하고 또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은 장려하는 정책을 쓰고 이렇게 그런 거죠. 이렇게 순환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 흐름을 잘 알고 대처하지 못하면 세금을 온몸으로 그냥 옴탕 다 뒤집어 쓴다. 현명하게 자산 관리를 해라.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전 세금 내고 싶습니다. 집 여러 집 이렇게 보유해가지고 국가에 세금 좀 왕창 내보고 싶네요. 또 국가에서 우수 세금 납부자로서 훈장을 받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당당하게 부자 돼서 세금 내고 국가 살림에 도움을 좀 팍팍 줘봅시다, 여러분. 참 힘든 시기입니다. 전염병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경제도 악화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특별히 건강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기회가 주어질 때 성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또 이 성공하신 그 혜택을 누리실 수 있고 쟁취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 최고입니다. 항상 신경 써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이 벌써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분들과 식사라도 한번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는 5월이셨나요? 부모님들께, 자제분들께, 형제 자매님들께 사랑한다, 고생한다, 감사하다는 말씀 쑥스럽더라도 꼭 한 번씩 해주시고 마음을 표현하시는 며칠 남지 않았지만 그런 5월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안 하면 진짜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내 속을 보여줄 방법이 있나? 이번 달 반드시 꼭 가족분들과 그런 화목한 자리, 행복한 자리, 그런 식사 시간 꼭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정말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